트로트 무대 위. 그들의 구성진 가락과 심금을 울리는 목소리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놀라운 반전 스토리가 숨어 있다. 화려한 조명 아래 가려진 그들의 치열했던 학문의 길. 그리고 운명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들. 단순한 가수가 아닌 시대의 지성이자 예술가로 거듭난 트로트 스타 시빈의 경이로운 학력과 그 속에 담긴 비하인드 스토리를 지금 더욱 깊이 파고들어 공개한다. 10위. 진혜성. 음악적 엘리트의 길, 그분을 속건외. 동주대학교 실용음악과 전문학사. 그의 이력서는 한 줄로 요약되지만 그 속에는 정통이라는 묵직한 무게가 실려있다. 그는 마치 트로트의 길을 걷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보였다. 체계적인 음악 교육을 통해 다져진 탄탄한 발성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음정. 악보를 꿰뚫는 듯한 깊이 있는 감정 표현까지. 모두가 그를 준비된 스타. 트로트계의 모범생이라 불렀고 그의 성공은 마치 잘 짜인 악보처럼 당연하고 필연적인 결과로 보였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그의 길에도 예상치 못한 깊은 균열이 있었다. 그를 빛나게 했던 정통파라는 수식어는 어느새 넘어야 할 거대한 삶이 되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사람들은 그의 노래에서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기술을 칭찬했지만 그 칭찬 뒤에는 때로는 교과서 같다. 너무 정직해서 재미없다는 냉정한 평가가 칼날처럼 따라붙었다. 그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수년간 피땀 흘려 배운 모든 것이 자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밤잠을 설쳤다. 나는 노래하는 기계인가? 라는 자괴감이 그의 영혼을 좀먹었다. 어느 날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작정 지방의 작은 5일장 무대에 올랐다. 화려한 조명도 완벽한 음향시설도 없는 흙먼지 날리는 간이 무대였다. 그곳에서 그는 막걸리 한 사발에 얼굴이 불쾌해진 촐로들의 주름진 얼굴과 구성진 춤사위를 보며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들의 삶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그 표정과 몸짓이야말로 그 어떤 악보보다 더 진한 감동을 주는 살아있는 트로트였다. 그는 그 순간 깨달았다. 트로트는 머리로 기술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고단함과 기쁨이 담긴 뜨거운 심장으로 부르는 노래라는 것을. 그날 이후 그의 노래는 극적으로 달라졌다. 교과서 위에 자신의 인생이라는 거친 붓으로 덧그리기 시작한 것이다. 탄탄한 기본기는 야생의 생명력을 만나 비로소 진혜성이라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보적인 장르를 완성시켰다. 정형화된 엘리트에서 살아 숨쉬는 소리꾼으로 그의 진짜 음악 인생은 바로 그 5일장에서 다시 시작되었다. 9위. 송민준. 공대생의 한 달, 운명을 건 도박. 그는 한때 촉망받는 공학도의 꿈을 꾸었다. 안정된 미래가 보장된 명문 공과대학 합격 통지서를 손에 쥐었을 때 가족과 친지들은 모두 그의 성공을 의심치 않으며 잔치를 열었다. 하지만 정작 그의 심장은 강의실의 딱딱한 의자가 아닌 뜨거운 조명이 쏟아지는 무대를 향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입학한 지 불과 한 달.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운명적인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다. 전공 서적 위로 그려지는 복잡한 회로도 대신 그의 머릿속에는 오선지 위를 자유롭게 뛰어노는 음표들만이 가득했다. 이 길이 결코 내 길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자 그는 더 이상 단 하루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퇴서를 쓰고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안정된 미래를 포기하고 불확실하기 짝이 없는 음악에 길을 가겠다는 아들의 폭탄 선언에 집안은 발칵 뒤집혔다. 음악으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겠냐는 아버지의 불호령과 제발 정신 차려라는 어머니의 눈물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하지만 그의 결심은 그 어떤 강철보다 단단했다.
후회하더라도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후회하겠습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 심장이 시키는 일을 하고 싶었다. 그날로 그는 기타 하나만 맨 채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다. 낮에는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바코드를 찍으며 쪽방에서 배고픔과 서름 속에서도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공대 강의실에서 보낸 그 짧은 한 달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 그에게 포기가 아닌 선택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르쳐준 가장 값진 시간이었다. 그 짧지만 강렬했던 저항의 경험은 훗날 그의 노래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절절한 진정성을 불어넣는 위대한 원동력이 되었다. 8위. 안상훈. 호텔리어의 미소. 사람의 마음을 얻는 노래. 세명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졸업. 그의 독특한 이력은 많은 이들의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었다. 화려한 호텔리어의 길과 구성진 트로트 가수의 길.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세계의 교차점에서 그는 자신만의 대체 불가능한 무기를 발견했다. 대학 시절 그는 특급 호텔의 벨보이부터 프런트 데스크, 컨시어지까지 다양한 실무를 경험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민낯을 마주했다. 각양각색의 사연을 가진 손님들을 응대하며 그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을 몸으로 배웠다. 겉으로는 세상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지만 홀로 남았을 때 깊은 슬픔에 잠기는 사람, 무리하고 까다로운 요구 속에 지독한 외로움을 숨기고 있는 사람. 그는 손님의 스쳐 지나가는 눈빛과 미세한 말투에 변화만으로도 그들의 감정을 헤아리는 섬세한 능력을 터득했다. 이것이 훗날 그의 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줄은 그 자신도 아무도 몰랐다. 졸업 후 오랜 무명 생활을 거쳐 가수의 길로 들어섰을 때 그는 자신의 노래가 다른 가수들에 비해 기술적으로 화려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 대신 호텔에서 배운 고객 만족과 공감의 철학을 무대 위로 가져왔다. 그는 무대 위에서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객 한 사람 한 사람과 깊이 눈을 맞추고 그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의 나열이 아니라 듣는 이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위로이자 깊은 공감의 메시지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의 노래에서 바로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했고 그의 꾸밈없는 진심에 눈물을 흘리며 감동했다. 호텔관광경영학이라는 예상 밖의 전공은 그에게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날카로운 통찰력을 선물했고 그를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를 넘어 시대의 마음을 치유하는 공감의 아이콘으로 만들었다. 7위. 진우. 전통의 기승자. 트로트 판을 뒤흔들다. 국립전통예술중 고등학교 음악연극과 졸업. 그는 정통예술 엘리트라는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뿌리 깊은 소리꾼이다. 수년간 판소리와 장극을 통해 다져진 그의 소리는 그 어떤 트로트 가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깊이와 폭발적인 호소력을 지녔다. 하지만 그의 길은 결코 순탄하게 닦인 길이 아니었다. 그가 가진 전통예술이라는 빛나는 배경은 때로는 벗어날 수 없는 무거운 족쇄이자 넘기 힘든 벽이었다. 트로트계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그는 판소리꾼이 왜 기름진 트로트를 하느냐는 곱지 않은 편견과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했다. 그의 창법은 너무 정직하고 우직해서 대중적인 트로트의 기교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수년간 지켜온 전통을 버려야만 하는 것일까? 수많은 밤을 번민하던 그는 역발상을 하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이라 지적받던 전통을 오히려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만들기로 한 것이다. 그는 트로트의 경쾌한 리듬에
판소리의 애절한 한과 흥을 녹여냈고 장극의 드라마틱한 표현력을 가미해 한 편이 모노드라마 같은 압도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그의 파격적인 시도는 처음에는 낯설게 받아들여졌지만 이내 엄청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그의 노래에서 기존 트로트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던 장엄함과 심장을 후벼 파는 듯한 깊은 감동을 발견했다. 그는 전통과 대중음악의 경계를 허무는 것을 넘어 두 장르를 용광로처럼 녹여내 진옥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창조했다. 그는 트로트의 새로운 지평을 연 위대한 선구자가 되었다. 6위 최수호 국악 천재의 반란 세상을 향한 외침 국립국악 중 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를 거쳐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재학 중인 그는 그야말로 엘리트 중의 엘리트다. 그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국악이라는 단 하나의 길만을 향해 정밀하게 설계된 듯했다. 수많은 국악 경연대회에서 상을 휩쓸며 국악신동 천재라는 찬사를 받았지만 정작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갈증이 있었다. 정해진 틀 안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함을 추구해야 하는 국악의 세계는 때로는 그에게 숨막히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는 더 넓은 세상과 자유롭게 소통하고 싶었고 자신의 목소리로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었다. 트로트는 그에게 답답한 현실로부터의 탈출구이자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새로운 도전이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국악계에 큰 기대를 한 몸에 밟던 최고의 유망주가 대중가요로 외도를 한다는 비판이 폭풍처럼 쏟아졌다. 스승과 선배들의 실망 어린 시선과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는 차가운 외면 속에서 그는 홀로 외로운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그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더욱 치열하게 독하게 노래했다. 판소리로 단련된 강철 같은 복식 호흡과 폭발적인 성량은 트로트 무대를 단숨에 압도했고 그의 몸에 밴 전통적인 식임새와 구성진 가락은 그의 노래에 독특한 멋과 깊이를 더했다. 그는 국악과 트로트가 결코 서로 다른 길이 아님을 결국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소리라는 하나의 거대한 길 위에서 만난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해냈다. 국악 천재의 반란은 트로트계의 신선하고 강력한 충격을 안기며 가장 성공적인 혁명으로 기록되었다. 5위 박지현 중국어 학도의 변신 세계를 품은 목소리 호남대학교 중국어학과 졸업 그의 이력은 트로트 가수로서 예측하기 어려운 독특하고 창의적인 길을 걸어왔음을 보여준다. 유창한 중국어 실력을 갖춘 그는 졸업 후 대기업 무역회사에 해외 영업팀이나 전문 통역사로 안정적인 고소득의 삶을 살 수도 있었다. 실제로 그는 여러 회사로부터 좋은 조건의 입사 제의를 받으며 깊은 고민에 빠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의 손을 잡고 따라 부르던 트로트의 강렬하고 애절한 리듬에 중독되어 있었다. 책상에 앉아 서류와 씨름하는 자신의 모습은 아무리 상상해도 그려지지 않았다. 그는 결국 안정된 미래를 약속하는 수많은 계약서 대신 낡은 기타 하나만을 들고 무작정 무대로 향했다. 가족과 친구들 모두 그의 선택을 뜬구름 잡는 무모한 도박이라며 말렸다. 하지만 그의 중국어 실력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를 빛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그는 국내 팬들을 넘어 웨이보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화권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자신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유창한 중국어로 농담을 건네고 팬들의 댓글에 다정하게 직접 답하며 그는 국경을 넘어선 뜨거운 팬심을 사로잡았다. 또한 등려군과 같은 전설적인 가수의 노래들을 자신만의 애절한 트로트 스타일로 재해석해 부르며 현지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그의 목소리는 한국을 넘어 아시아를 향해 힘차게 뻗어나가기 시작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중국어라는 날개는 그를 글로벌 트로트 스타라는 더 크고 높은 무대로 날아오르게 하는 강력한 추진력이 되었다. 4위. 영탁. 언론학도에서 음악 작곡 마스터까지. 시대를 읽는 싱어송라이터. 청주대학교 언론정보학과 학사. 국민대학교 실용음악 작곡 석사. 그의 빛나는 학력은 그가 단순한 가수를 넘어 시대를 읽고 대중과 깊이 호흡하는 전략가이자 창작자임을 명확하게 증명한다. 그는 원래 세상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사람들에게 진실을 전달하는 언론인을 꿈꿨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음악에 대한 뜨거운 열정은 결국 그를 다른 길로 이끌었다. 그는 늦은 나이에 다시 학업에 도전, 실용음악 작곡 석사 학위를 취득하며 이론과 실력을 겸비한 전문 음악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의 음악이 대중에게 그토록 폭발적인 사랑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이 전혀 다른 두 가지 학문이 그의 안에서 절묘하게 시너지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언론학을 통해 배운 대중의 심리를 꿰뚫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트렌드를 읽는 감각은 그의 노랫말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찜이야 등 그의 메가 히트곡들은 당대의 사회 현상과 대중의 숨겨진 욕구를 정확히 포착해 가장 유쾌하고 통쾌하게 풀어낸다. 여기에 실용음악 작곡을 통해 다진 탄탄한 음악적 이론과 세련된 프로듀싱 능력이 더해져 그의 노래는 단순한 유행가를 넘어 하나의 완벽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결코 운이나 감에 맡기지 않는다. 철저한 시장 분석과 트렌드 예측, 그리고 끊임없는 음악적 실험을 통해 스스로 히트곡을 만들어내는 음악 벤처 사업가에 가깝다. 그의 멈추지 않는 학구열과 지적인 탐구심은 그를 트로트계의 독보적인 트렌드 세터이자 게임 체인저로 만들었다. 3위. 이명웅. 실용음악 엘리트. 그러나 완벽주의라는 그림자. 경북대학교 실용음악과 전문학사. 그는 실용음악의 정석이자 보컬의 교과서라 불릴 만큼 완벽한 길을 걸어왔다. 그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마치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낸 명품 악기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보는 듯한 깊은 감탄이 절로 나온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음정과 폐부를 찌르는 풍부한 성량, 그리고 발라드, 팝, 록 등 어떤 장르든 자신의 것으로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경이로운 능력까지. 그의 재능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그 눈부신 재능 뒤에는 스스로를 한계까지 몰아붙이며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지독한 완벽주의가 검은 그림자처럼 숨어 있었다. 그는 단 하나의 음이 달도 아주 작은 감정의 흔들림도 스스로 용납하지 않았다. 녹음을 할 때는 만족할 때까지 수백 번이고 같은 소절을 반복했고, 무대에 오르기 전에는 목소리가 쉴 때까지 연습을 멈추지 않아 주변의 우려를 사기도 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그만해도 신의 경지다라고 말렸지만 그는 결코 만족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나의 최선인가? 더 완벽해질 수는 없는가?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맴돌았다. 이 지독한 완벽주의는 그를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았지만 동시에 그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 되기도 했다. 한때 그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무대 공포증을 겪으며 마이크 잡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수많은 관객들의 시선이 자신을 찌르는 창처럼 느껴져 노래를 할 수 없었던 암흑의 시간. 그는 음악의 본질에 대해 다시 고통스럽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완벽한 기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심을 전하는 것이라는 처절한 깨달음. 그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노래에 담담하게 담기 시작했다.
기술을 넘어 진심을 담아 부르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그는 시대를 위로하는 진정한 국민 가수로 거듭날 수 있었다. 2위. 이찬원. 경제학도의 냉철함. 트로트를 경영하다.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과 학사. 그의 학력은 트로트 가수의 뜨거운 감성적인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냉철하고 이성적인 면모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그는 학창시절 복잡하게 얽힌 경제 지표와 수많은 금융 모델을 분석하며 날카로운 논리적 사고와 탁월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웠다. 그의 꿈은 월스트리트를 움직이는 펀드 매니저나 날카로운 분석으로 시장을 예측하는 애널리스트가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뜨거운 피는 차갑고 냉정한 숫자가 아닌 구수하고 정겨운 트로트 가락에 더 격렬하게 반응했다. 그는 인생 최대의 기로에 섰다. 안정적이고 부유한 미래가 보장된 금융인의 길과 성공을 단 1%도 장담할 수 없는 험난한 가수의 길. 그의 이성은 당연히 전자를 선택하라고 속삭였지만 그의 심장은 후자를 향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심장을 믿기로 했다. 이는 그가 수년간 배운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가장 비합리적이고 위험한 투자였다. 하지만 이 결정은 그의 인생 최고의 가치 투자가 되었다. 가수가 된 후 그의 경제학도다운 스마트한 면모는 곳곳에서 놀랍도록 빛을 발했다. 그는 단순히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커리어를 하나의 우량 기업처럼 철저하게 분석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경영했다. 팬덤이라는 시장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냉철하게 분석해 틈새 시장에서 독보적인 포지셔닝을 구축했다. 감성에만 의존하지 않는 그의 냉철한 자기 객관화와 스마트한 전략은 그를 트로트계의 가장 신뢰받는 블루칩으로 만들었다. 이성과 감성의 완벽한 조화. 이것이 바로 이찬원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브랜드의 핵심 경쟁력이다. 1위. 손태진. 서울대 성악 엘리트의 파격. 트로트의 격을 높이다. 서울대학교 성악과 학사. 동대학원 성악과 석사 과정 수료. 그의 학력은 트로트계를 넘어 대한민국 대중음악계 전체를 통틀어 봐도 단연 최고 수준의 정점에 있다. 클래식 성악계의 왕도로 걸으며 세계적인 무대를 꿈꾸던 그가 트로트 가수로 전향한다고 했을 때 모두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충격에 빠졌다. 클래식계에서는 순수 예술에 대한 배신이라며 거세게 비난했고 트로트계에서는 고고한 척하다 얼마나 버티겠냐는 냉소적인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그는 양쪽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외로운 이방인이었다. 그가 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트로트가 결코 저렴한 음악이 아니며 클래식 못지않은 깊이와 예술성을 지닌 위대한 장르임을 자신의 목소리로 증명하고 싶었다. 그의 도전은 트로트의 역사를 새로 쓰는 장엄한 혁명의 서막이었다. 그는 오페라 아리아를 부르던 압도적인 발성법으로 트로트를 불렀다. 콘서트홀을 가득 채우던 웅장하고 파워풀한 그의 목소리는 기존 트로트의 문법을 완전히 파괴하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그의 무대는 한편의 장엄한 오페라를 보는 듯한 숭고한 감동을 선사했고 사람들은 그의 노래에서 트로트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며 전율했다. 그는 뽕기라는 단어로 폄하되던 트로트의 이미지를 고품격 예술의 경지로 단숨에 끌어올렸다. 그는 더 이상 클래식 성악가도 단순한 트로트 가수도 아니다. 장르의 벽을 용감하게 허물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한 그는 트로트의 품격을 한 단계 격상시킨 살아있는 전설. 바로 트로트계의 마에스트로로 불리고 있다.